이 허리만큼 기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문제가 없는데 허리는 정말 기계적인 요인 아닙니까? 우리가 허리를 잘못 써서 생기는 요인이니까 그거야말로 가장 기계적인 방법, 운동이라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그걸 제대로 하면 분명히 허리를 완벽하게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EBS의 그 명의 촬영 때문에 저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 명의팀에서 오랫동안 촬영을 하고 심지어는 지방까지 다니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군요. 제가 그전에는 또 하나의 그냥 의학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어프로치 하는 방법이 심도 깊고 제가 지향하는 바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어떻게 요통운동 치료를 확립하게 됐느냐, 그 과정이 어떠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순발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아주 두루뭉실하게 한두 가지 이야기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허리 아픈 환자분들에 대한 운동 치료를 확립하는 그 과정이 제가 환자분들을 보는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백본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 그 부분을 제가 너무 건성건성으로 인터뷰했다는 생각에 제가 EBS 인터뷰에는 못다한 말씀을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제 스스로도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30대가 끝나기 전에 농구 골대에 덩크슛을 한번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제 키로는 덩크슛은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특히 미국에서 온 어떤 교수가 있었는데 97년도에 만났던 미시건 주립대학에서 오신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이제 사석에서 덩크슛을 한번 내고 하려고 그런다. 30대가 가기 전에. 그랬더니 네 키가 얼만데? 그래서 180 조금 안 되는데 그랬더니 불가능할 거야. 자기가 알기로 미국에서도 180cm 키로 덩크슛을 하는 사람은 정말 몸에 탄성이 좋은 그런 사람들만 가능해. 사실 그렇거든요. 180번 농구선수로는 굉장히 단신이죠. 거의 가드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렇지만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리 힘이 엄청 좋아지면은 하늘을 붕붕 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스쿼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7년 이후부터 제가 한 2004년 그러니까 30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 끝난 이후까지도 보통 80kg로 시작해가지고 140까지 쭉 이렇게 무게를 올리면서 이제 스쿼트 하는 게 루틴이고요. 거의 일주일에 2번씩은 꼭꼭 했었고 뭐 150도 몇 번 했고 당시에 이제 마이클 조단이 150kg로 30번씩 스쿼트 한다 매일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마이클 조던만 해도 키가 198cm고요. 그 사람은 뭐 아주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운동했던 사람이고 저는 이제 150kg를 한두 번 정도 두세 번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걸 30번까지 채우려다가 30번은커녕 한 5번 정도 하고 나서부터 양쪽 다리를 쫙 뻗쳐 내려가는 통증이 오는 겁니다. 이 역기 발을 딱 내려놓는 순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야 드디어 한 150kg 정도를 하니까 이제 운동이 먹기 시작하는구나. 이 다리가 이제 더욱더 강해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스쿼트는 정말 풀 스쿼트를 했습니다. 거의 뒤꿈치에만 강목 하나 받치고 그냥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풀 스쿼트로 이제 계속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운동하고 그날 운동한 저녁에는 아팠다. 그 다음날 지나면 또 전혀 안 아파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운동하다가 어느 날엔가 회의를 하고 일어나는데 왼쪽 종아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그냥 운동만 먹는 게 아니구나. 뭔가 이거는 내 환자분들 중에 디스크 탈출증 있는 분들이 이런 증상이던데 해서 MRI를 찍어봅니다. 그게 2006년도고요. 2006년도 MRI에 4번, 5번, 6번 디스크 탈출이 확연하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렇게 계속 스쿼트 하다가는 덩크슛은커녕 허리가 망가져서 걷지도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스쿼트를 일단 중지하고 그때부터는 허리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복근 운동, 등 근육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보통 이제 헬스클럽 가면 윌리엄스 운동으로 시작하고 허리 푸는 여러 가지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복근 운동을 많이 하고 등 근육 운동 했는데 낫기는 그냥 점점 더 아픈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다시 MRI를 찍었더니 디스크 탈출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거의 이렇게 허리가 아플 수가 있나.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고 정말 조금만 움직여도 욱 할 정도로 엄청나게 아픈 그런 통증 속에서 살면서도 계속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건 제 문제고요. 또 제가 보는 환자분들이 제가 2004년부터 척추 시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허리 아픈 환자분들을 뵙게 되고 근데 그중에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아주 다양한 척추 시술을 했는데요. 척추 시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겁니다. 그래서 야 이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더 치료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 두 가지 방향이 떠올랐는데, 하나는 디스크 내부에 카테터 같은 걸 넣어서 시술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시술법을 우리 병원에 도입을 할까, 아니면 운동 치료를 좀 더 명확하게 제대로 한번 우리가 확립을 해볼까 하는 그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제가 몇 날 며칠 곰곰이 고민하다가 일단은 허리 디스크 내부에 카테터 넣는 것보다는 운동 치료가 좀 더 기본이니까 그것부터 먼저 확립하고 시작하자. 그러니까 운동 치료부터 확립하고 디스크 내부 시술은 다음에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때 이후로 2009년도에 캐러기 박사의 디스크 내부에 바늘 하나 넣고 나서 10년 후에 디스크가 훨씬 더 빨리 망가지더라 하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임상 시험 결과 보고를 보면서 지금도 디스크 내부 시술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구나, 참 운이 좋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만큼 기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문제가 없는데, 허리는 정말 기계적인 요인 아닙니까? 우리가 허리를 잘못 써서 생기는 요인이니까 그거야말로 가장 기계적인 방법, 운동이라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그걸 제대로 하면 분명히 허리를 완벽하게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운동치료를 먼저 확립하자고 생각했었고, 그때 당시에 가장 떠오르는 그런 운동치료는 코어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코어라는 아주 좀 막연하고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말을 하지만 그게 결국은 몸통 근육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몸통 근육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떠오르는 두 개의 그 대가가 있었는데, 하나가 호주 그룹의 리차드슨, 줄스 뭐 이런 친구들이 하는 배꼽을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듯이 배꼽을 잡아 당기면서, 우리 코어 근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복횡근이고, 앞쪽에 배 쪽에서는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는 복횡근이고, 허리 등 뒤에는 기립근 중에서 척추 다혈근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걸로,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 두 근육은 아주 강하게 컨트랙션, 강하게 수축시키되 나머지 근육은 다 힘을 빼는 게 좋다, 그런 원칙을 주장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초음파를 이 복근에 갖다 대고는 복근 중에서 이 복직근이라든지 복사근은 힘이 다 빠지고 복횡근만 힘이 들어가는 그런 그 방법을 배워서 환자분들이 그걸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다음 등 근육도 척추 다혈근만 수축하고 나머지 근육들은 힘이 다 빠져야만 이게 허리가 안 아픈 그런 운동이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저희도 해봤습니다. 저희도 이제 초음파도 있고 해서 저희 연구자들끼리도 해보고 환자분들한테도 시켜보고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초음파를 가지고 막 트레이닝 했다가 하지만 그걸 나중에 트레이닝하고 나서 혼자 일어나서 걷고 움직이는 동안에 그게 과연 제대로 되는지, 또 과연 그게 제대로 되는 게 과연 허리에 좋은 건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특히 저희 같은 팀에 있는 김경훈 교수가 아주 그 날카로운 한마디를 한 건데, 그 사람들의 어프로치에 대해서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고3 학생이 대학교 갈 때 여러 가지 과목이 많은데 그중에 국영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국영수는 열심히 하고 나머지 사회, 과학, 도덕 이건 0점을 맞아야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국영수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것들도 다 성적이 좋아야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을 들으니까 그게 맞고, 또 실제로 그게 국영수만, 그러니까 복횡근하고 척추 다혈근만 힘을 주고 나머지 힘 뺀다는 게 그게 상상해서 가능한 일이지 결코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 캐나다 그룹의 맥길 교수의 제가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요추전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요추전만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걸 강화시킬 때 줄스나 리차드슨처럼 복횡근이나 척추 다혈근만 수축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수축하는 업도미널 브레이싱, 그러니까 자연복대라고 제가 번역을 했죠. 업도미널 브레이싱 테크닉이 중요하다 하면서 본인이 연구한 결과까지 책에 나와 있고 해서 굉장히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고는 이제 이 맥길 교수가 하는 워크숍을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토론토 옆에 있는 워털루라는 도시에, 거기 워털루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워털루 대학 교수니까 맥길 교수가 토론토에서 하는 워크숍에 참석하려고 맥길 교수랑 이메일 주고받고 하면서 제가 워털루에 가서 맥길 교수 학교 연구실도 방문하고 연구하는 그런 장비들도 다 보고는 그날 저녁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저녁을 먹자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어떤 나그네한테 저녁도 같이 먹고 해서 허리 통증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지내고는, 그 후에 사실 맥길 교수가 또 한국에 들렀을 때 같이 또 식사도 하고 하면서 그땐 제가 대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맥길 교수의 여러 가지 그 접근 방법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가장 제대로 된 요통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제가 2004년부터 쭉 척추 시술을 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모아가지고 쓴 책이 바로 백년허리 초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년허리 초판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제가 많은 분들을 뵙게 됐는데, 문제는요, 그 백년허리 초판 운동을 계속 하시면서 허리 통증이 낫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 분들이 꽤 있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을 뵈면서 제가 갑자기 떠올랐던 옛날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게 뭔가 2009년도에 제가 제 이 근골격계 재활의 멘토가 계십니다. 시카고에 계시다가 지금은 뉴욕으로 옮기셨는데, 닥터 프레스라고 오늘의 제가 있게 만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준 분인데, 그분 만나서 이제 제가 그때 맥길 책을 한참 읽고 있을 때니까 맥길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했더니,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야, 그런데 그 맥길 운동해서 다 아픈 사람들도 꽤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냥 듣고 흘려버렸던 그런 내용인데, 백년허리 초판이 나오고 맥길 운동이 거기 많이 나오고 그 운동을 계속 하면서 통증이 낫지 않는 분들을 뵈면서 그때 그 이야기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곰곰이 고민하면서, 그때 이제 2014년도에 연세대학에서 ISSLS라는 척추학회 큰 두 이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미 척추학회, 또 하나가 이제 ISSLS는 이 좀 더 전 세계의 그 유럽, 그 다음에 한국, 뭐 이런, 물론 미국도 들어오지만 주로 연구자들이 많이 오는 그런 학회인데, 그 학회를 제가 참석하게 되면서 그 학회에서 이제 마이클 아담스를 만납니다. 그 마이클 아담스를 만난 이야기는 제가 백년허리 그 개정판에 제가 자세히 썼는데요. 그 마이클 아담스를 만나서 디스크가 저절로 붙는다, 디스크 내부의 세포들의 그 메타볼리즘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그런 이야기. 또 그때 제가 뭐 직접 만난 건 아닌데, 그때 봤던 그 미셸 베티라는 연구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척추가 정말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새로운 지식들을 통한 인사이트들이 모여지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아하, 허리가 아픈 것은 디스크가 찢어져서 아픈 것이고, 그 디스크가 저절로 암으로써 힐링이 되고 찢어진 부분, 그 상처가 흉터로 바뀌면서 좋아지는 것이니 그걸 좋게 하는 운동은 없겠구나. 그건 상처가 잘 붙어서 힐링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걸 막 강화를 시킨다거나 유연성을 위해서 그걸 유연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강한 그 인사이트가 생기게 되면서, 그때 이제 아하, 운동으로 좋아지는 허리는 없다. 허리는 좋은 자세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를 때 그 좋은 자세, 그러니까 요추전만 자세에서 허리 디스크의 상처, 후방 섬유륜이 찢어지면 더 아프다 하는 것도 이게 마이클 아담스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상처가 이제 붙어서 흉터로 바뀌면서 좋아지는 것이고, 운동은 그 과정에서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이 많고, 운동은 그 디스크가 가진 강도, 디스크가 얼마만한 강도를 견딜 수 있느냐, 로드 베어링 커패시티라고 그러죠. 그 강도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운동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것이지, 이런 운동은 무조건 좋고 이런 운동은 무조건 나쁘고 그런 건 없고, 운동과 허리 디스크에는 상대성 원리가 존재한다 하는 이런 이제 제 나름대로의 강한 인사이트가 생기면서, 그 백년허리 개정판을 빨리 내야 되겠구나 해서 쓴 게 개정판이고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백년허리 초판에 나왔던 그 맥길 운동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명확하게 한번 짚어서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되돌이켜서 보면, 마치 벨기에 극작가 모리스 메틀링크인가 하는 분이 쓴 파랑새라는 그런 희곡이 있습니다. 그 희곡에 보면 틸틸과 미틸이라는 그 남매가 요술 할머니의 병든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 요술 다이아몬드 모자를 가지고 이제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공동묘지 등등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파랑새를 찾아서 데려와야 그 요술 할머니의 딸이 병이 나으니까. 그런데 그 파랑새를, 추억의 나라에서 파랑새를 찾아가지고 새장에 넣고 나와서 보니까 그 새가 까맣게 변해 있는 거고, 또 다른 데서는 또 이 파랑새를 많이 잡아다가 왔는데 가지고 오다 보니까 다 죽어버렸고, 그러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집에서 키우던 맷 비둘기가 바로 파랑새더라 하는 걸 알게 되었다 하는 그런 그 감동적인 희곡이 있는 것처럼, 요통운동을 이 확립하는 과정도 어쩌면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제 나름대로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호주도 가고, 물론 호주는 직접 간 건 아닙니다만 캐나다도 가고 막 돌아다니면서 캐나다에서 파랑새를 찾았다고 생각해서 찾아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 까맣게 변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코어 강화 운동, 허리 운동 뭐 이런 걸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초음파도 갖다 대고 다 해봤지만 거기에 허리를 낳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허리를 낳는 것은 바로 우리 허리 디스크 속에 있는 염증과 그 염증이 흉터로 변하는 섬유화가 되어서 흉터로 변하는 그 힘에 의해서 허리가 낫는 것이다. 우리 집에 키우던 맷비둘기가 파랑새가 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스크 속에 그 생물학적 변화, 생물학적 힘, 그러니까 상처가 나서 아프고 상처에서 생긴 염증이 거기서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들다가 그 염증에서 섬유화가 돼가지고 거기가 결국은 흉터로 바뀌면서 허리 통증이 없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게 운동으로 허리를 낫게 하려고 막 찾아다니다 보면 아무런 얻는 게 없고 오히려 더 통증을 크게 만들 수 있고 허리를 낫게 하는 건 결국은 우리 집에 키우던 그 맷비둘기다. 그러니까 디스크 속에서 상처를 저절로 아물게 하는 그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요추전만 자세를 유지하는 척추위생이고 거기에다가 운동을 해야죠. 우리 몸을 위해서 하는 운동은 내 디스크의 강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운동을 상대적으로 잘 찾아서 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모리스 매틀링크의 파랑새의 교훈과 똑같이 제가 요통 운동을 확립해온 어떤 과정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그 파랑새를 멀리서 찾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들 몸속에서 예쁘고 병을 한 번에 낫게 해주는 그런 파랑새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